안녕하십니까, 조선선비입니다. 조선선비에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해외 문물에 대해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의 코로나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쩌다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쳤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딱 이렇습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다. 트럼프가 이렇게 미국을 망쳤다는 건데요.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코로나 확진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처음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늘어나지 않아요. 신규 확진자 그래프를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1000명 가까이 늘어나다가 지금은 10명도 늘어나지 않고 있죠. 이렇게까지 방역을 잘한 나라는 대만과 한국밖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덕택의 월드스타 문재인이 탄생했습니다. 빌 게이츠까지 문재인에게 전화를 하면서 함께 하자고 했고요. 유토의 보노도 문 대통령에게 연락을 했고 이렇게 찾아뵙게 됐죠. 물론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이제 보노도 대깨문이라고 해봐라. 대깨문은 무엇인가?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해서 죽어도 문재인만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처음엔 거의 늘지 않아요. 처음엔 거의 늘지 않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치솟고있는데 중요한 건 단위입니다. 한국은 이제 10,000명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단위가 이미 10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신규 확진자 그래프를 보면 더욱 끔찍한 게 한국은 처음엔 쫙 올라가다가 그대로 가라앉았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많은 하루에 3만 명 가량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트럼프가 당당자를 해고할 타이밍이 됐죠.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2년 전에 이미 트럼프랑 일 못해 먹겠다고 나갔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개쩌는 나라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계 GDP를 가지고 나눠 놓은 건데 전 세계 24%, 약 4분의 1의 GDP를 미국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 한국도 보입니다. 약 2% 가까이 됩니다. 1.89%이죠. 그리고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이유, 굉장히 많은 방위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막대를 보면 애초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코로나만 미국이 이렇게 못 맞는 것인가? 현재 전 세계에 약 300만 명의 확진자가 있는데 이 중에 미국인이 100만입니다. GDP는 4분의 1이지만 확진자는 이미 3분의 1 수준인 거죠. 그러면 일단 트럼프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인즉 무엇인가?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란 걸 알 수 있습니다. 2월 26일 이때는 미국 확진자가 50명을 넘었습니다. 한국은 1,400명이었죠. 굉장히 신났습니다. 트럼프는. 독감 환자 흉내에 웃음바다 된 회견. 2월 27일 코로나19 언젠가 기적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에 대해서 내가 생방송으로 나와서 좋다 라는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얘네들은 계속 탄핵 얘기만 하고 정작 코로나19는 신경 쓰지 않기에 자신은 코로나19를 잘 막고 있기에 이렇게 미국은 잘 돌아가고 있다. 보다시피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때는 미국의 확진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3월 3일 미국 의회가 코로나19 예산을 83억 달러. 83억 달러면 얼마죠? 한 1조 정도 될 겁니다. 100억, 1000억, 1조. 10조입니다. 10조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트럼프가 요구한 거는 사실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의회에서 오히려 이걸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를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왜? 자기 나라에 지금 확진자가 124명밖에 없으니까. 한국은 이때 5,000명이었어요. 세계 2위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3월 8일 트럼프는 명언을 합니다. 누가 독감으로 죽냐라고. 찾아보니까 트럼프의 할아버지가 독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트럼프는 오랜 기간 동안 평균 36,000명이 독감에 걸려 죽는다는 거를 안 거죠. 알면은 써먹어야 됩니다. 다음날 트럼프는 바로 써먹습니다. 코로나19가 독감보다 피해가 적다는 거죠. 왜? 작년에 37,000명의 미국인이 독감으로 죽었는데 코로나는 지금 540명밖에 안 걸렸다. 22명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독감과 코로나는 굉장히 다릅니다. 독감은 이미 백신을 개발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게 나와도 일종의 중고신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스랑 비교하면 메르스랑 사스는 사망률은 높은데 잘 안 번졌어요. 코로나는 엄청나게 잘 번집니다. 이때만 해도 사실 확진자도 아닌 그냥 무증상자가 옮길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이 됐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확진자는 1000명도 안 되는 700명 정도입니다. 이때 좀 놀라운 게 격리 상태에 있는 정치인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제 악수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구조하는 사람의 일원칙은 자기 목숨을 보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격리된 사람을 만나고 다닌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3월 12일인데 미국은 3일간 900명이 늘었어요. 하루에 300명씩 늘었는데 한국은 오히려 3일간 550명밖에 안 늘었어요. 물론 확진자 수는 한국이 훨씬 많지만은 한국은 그래프가 이렇게 꺾여가기 시작하는 거고 미국은 살짝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제 와서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때는 이미 유럽으로 많이 번지고 있었거든요.
보통 이런 거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은 주가가 급락해야 됩니다. 근데 주가가 떡상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역대 10위 안으로 올랐을 거예요. 5위 아닌가? 한 9% 정도씩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대응이 늦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미국은 이제 300명이 아니라 하루에 500명이 늘었습니다. 한국은 계속 1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죠. 트럼프가 했던 결정적인 실수가 진단키트를 6주 만에 개발했는데 이게 불량이라서 폐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진단키트를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민간 회사에서 이것을 만들고서야 좀 벗어나게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진단키트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진단키트는 사실 만드는데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한국에서만 7개 회사 정도가 만들고 있고요. 한국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부터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식약처에서 빠르게 허가를 내려준 거죠. 근데 미국은 엄청 미적거리다가 그때 한국에서 키트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안 받은 게 미국 기준에 안 맞다. 이런 이유 가지고 엉뚱하게 시간을 보낸 겁니다. 네, 이제 이틀이 지났고 미국은 이제 하루에 700명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려 트럼프는 1,000조 부양책을 하죠. 딴 건 몰라도 트럼프가 화끈하게 돈은 잘 풉니다. 원래 기업가 출신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도 비밀이 있는데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하루에 1,000명 이상 늘어나는 상태가 되고서야 그제서야 겨우 모이지 말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셧다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 이제 막을 수 없는 레벨이 됐습니다. 하루에 10,000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거의 줄었어요. 계속 플랫하게 평평하게 하루에 100명 정도가 가고 있죠.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트럼프는 이 상황에서 하루에 10,000명씩 늘고 있는 와중에서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빨리. 그렇게 해야 경제가 돌아가고 나라가 살고 우리 다 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나라는 지금 확진자 늘어난다고 다 셧다운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클로로퀸이라는 약을 밀기 시작합니다. 무려 게임 체인저, 신의 선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걸 먹은 사람이 죽었어요. 네, 그리고 자신이 이제 클로로퀸을 미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해임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밀어요. 여기 보면은 좋은 결과를 많이 갖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결과도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결과가 몇 배 많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처방 건수는 114배나 증가했지만 사망률이 2배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트럼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의 가장 결정적 문제는 아까 독감도 그렇지만 코로나19가 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그냥 계속 떠들고 그냥 뇌가 없이 떠드는 겁니다. 뇌를 거치지 않고 척수반사적으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꼬여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백신이나 치료제는 빨라야 1년입니다. 정말 빨라야 1년이에요. 왜냐하면 세포 단위로 실험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한테 실험해보고 그 다음 사람한테까지 실험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여기까지 가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치료제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냥 급한 대로 다른 약 갖다 써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연히 얻어 걸리는 수가 있거든요. 사실 약으로 쓴다는 건 이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쓴다고 사람이 죽거나 하진 않아요. 어지간히. 뭐 아까처럼 사망률 2배 이런 미친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4일이 지납니다. 이제 미국은 하루에 15,000명씩 걸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은 반면 100명 이하로 줄어들었죠. 여기서 위대한 트럼프는 아까 1조를 쓴다고 하더니 2조를 뿌린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정말 잘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8명 중에 1명이 직장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런 급한 상태에서는 돈을 빡 쓰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사실 돈도 구리게 뿌리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슬러시 펀드라는 표현인데 슬러시 펀드가 이 조선말로 하면은 비자금 이런 거예요. 원래 트럼프는 1조를 뿌리려고 했는데 1조 중에서 절반 정도를 우리 공화당 맘대로 쓰겠다. 이거 내용 공개 안 할게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 미친 짓을 막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민주당은 미국 민주당입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 미친 짓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그거 절대 안 된다. 감사 받아야 된다. 그리고 좀 멀쩡한 부분에 써야 되니까 아예 2조까지 늘려버린 그런 것을 민주당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1조 중에서 5천억은 트럼프가 자기 회사에 투자해도 되는 정말 막가파 펀드였던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은 15,000명을 넘어서 하루에 25,000명씩 걸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한 1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죠. 이제서야 코로나가 독감보다 더 무섭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었냐? 나는 긍정적이고 싶었다. 나는 부정적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정말 희망 전도사지만 실질적으로 돌아온 것은 거의 사망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또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뭐 거의 세계관 최강자 싸움 같은데 이제 WHO 사무총장하고 트럼프하고 막말 싸움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WHO에 이제 중국 중심적이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이제 WHO 사무총장은 시체포대 더 보고 싶나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거는 트럼프 말이 맞긴 맞아요. 트럼프도 사람인지라 가끔씩은 맞는 말을 하는데
여기 사무총장이 이디오피아 출신인데 중국의 돈을 엄청 많이 지원받아가지고 됐고 현재 WHO에도 중국이 돈을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반면 트럼프는 국제기구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엄청나게 싫어해서 국제기구엔 돈을 거의 쓰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중국 돈으로 당선되고 중국이 계속 밀어주니까 중국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악의 근원입니다. 처음부터 빨리 우한에서 팬데믹을 선언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계를 딱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중에 그런 얘기까지 해요. 중국이 코로나 엄청 잘 잡았다고 격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두 빌런의 굉장히 강력한 대결이라고 할 수 있죠. 트럼프가 굉장히 골 때리는 게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는 완화를 시키고 싶어요. 경제 완화를 시켜야 돈이 돌리고 주가가 오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내 머리가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딱 대답을 합니다.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빨리 풀려서 그냥 돈 벌면 된다 이런 거죠. 사실 미국 전역 셧다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빌 게이츠도 무조건 셧다운을 해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셧다운을 일단 대통령이 권할 수는 있지만 그건 주지사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트럼프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애초에 빠르게 진단키트를 딱 시키고 긴장 풀지 않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이런 협동체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주지사들 단위에서 보면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양분되어 있잖아요. 대도시에 인구 많은 데가 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보통 소도시에 땅은 엄청 넓은데 인구가 적은 그런 쪽이 공화당 쪽입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되도록이면 빠르게 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지원도 없고 그리고 대도시다 보니까 워낙 빠르게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공화당에서는 지금도 좀 풀어넣자 모드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소도시니까 우리는 별로 안 걸릴 것이다. 근데 또 공화당 지지자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오히려 공화당 지지자들이 이번 코로나로 훨씬 많이 죽을 것이다. 왜? 사회적 긴장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나이도 많고 민주당 쪽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공화당 쪽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맨날 뉴욕 주지사랑 트럼프랑 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느새 4월 중순이 됐고 미국은 이제 비슷해요. 여기서부터 계속 한 25,000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고 이 사이에 트럼프는 뭘 했냐, 이제 2조를 뿌려야 되잖아요. 이 수표에 자기 명의를 넣었습니다.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이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돈 주는데 기뻐하죠. 근데 거기에 트럼프 이름이 왜 있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또 한 번 미친 소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장난인지 알았는데 진심으로 한 것 같아요. 네. 자외선 살균제 이런 인체 실험을 해보니까 햇볕 2분 받으면 바이러스 절반이 죽는다. 알코올 살균제 30초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죽는다 하니까 자외선 살균제를 인체에 주사해보자.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말린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신기한 게 이걸 꼭 해요. 미국인들도 신기한 게 실제로 이제 뉴욕에서만 30명이 살균제와 표백제를 삼쳐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또 웃긴 게 평소의 2배 정도를, 그러니까 평소에도 15명 정도는 살균제 표백제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기한 게 원래 백악관 정례회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과의 대화 이런 거에 일체 나서지 않던 사람입니다. 한 번 나갔던가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데일리 브리핑을 매일 해요. 같이 하는 관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살균제 주사 이후로 드디어 브리핑을 하루 취소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을 왜 미국인들이 뽑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왜 미국인들은 스스로 망할 길을 택했나가 되겠죠. 트럼프가 일단 굉장히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인데 2018년 2년 전에 백악관의 이 전염병 책임자가 계속 예산 줄이고 할 거 못하게 하니까 트럼프 너랑 일 못하겠다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공석이었죠. 이 자리를 누가 메꿨나? 커시너라고 하면 잘 모르는데 아무튼 커시너란 사람이 이번 달 2020년 4월에 와서야 다 터지고 나서야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방역 전문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사위입니다. 이방카의 남편인 거죠. 뭐 하는 사람인가?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는가? 네, 구글과 백악관이 같이 힘을 모아서 코로나 검사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뻥을 쳤습니다. 더 이상의 뭘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웃긴 거는 사실 공식적으로 버크인가 뭐 좀 굉장히 희한한 스펠링을 쓰는 분인데 아무튼 공식적으로 이 코로나 대책팀이 따로 있어요. 이 여자분이 공식 담당자고요. 부통령 산하로. 그럼 이분은 뭔가? 또 트럼프 밑에 이상한 TF가 하나 더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정신이 나간 나라처럼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그리고 미국은 애초에 검사를 받기도 힘듭니다. 한국은 검사 지금 거의 무료잖아요. 미국에서는 400만 원 냅니다. 물론 보험 들어있으면, 미국은 뭐 의료보험 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보험 들어있으면 좀 더 싸요. 한 절반 가격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300, 400 정도를 내야 되고 보험 들어있으면 150에서 200 정도를 내야 됩니다.
이 돈 없는 사람 같으면 아프면 그냥 끙끙 앓으려고 하지 200만 원 여러분들 내본 적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 큰 사고를 당하지 않는 한. 그리고 치료비가 더 심합니다. 한국은 치료비가 4만 원이에요. 의료보험으로 다 빼가지고 거의 공짜. 한반도가 이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치료 한 번 받으면 4천만 원입니다. 그럼 젊은 사람 같으면, 젊은 사람은 사실 코로나 증상이 굉장히 약해요. 어지간하면 사라집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문제는 뭐냐?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주변에 옮기겠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지금 하루에 3만 명씩 계속 걸리고 있는 겁니다. 클로로킨 같은 거를 이제 사망률 2배로 올려주고 살균제, 포격제를 주사하면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균제를 먹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럼 무엇인가?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제 사법부에다가 판사들을 보수 진영, 보수라고 하기엔 좀 부끄러운 우익 진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한국도 사실 사법부를 그렇게 막 갈아내기가 힘들지만 미국 연방판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신이에요. 10년은 기본이고 이렇게 박아두면은 계속해서 이제 사법부는 우리가 유리하다라는 걸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한국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국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단키트를 코로나19가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빠르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한국은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사스, 메르스는 물론이고 산불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중앙집중형을 강화시켰어요. 무슨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런 역량을 보여준 게 이번 코로나19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라는 것은 이 파우치라는 분이 지금 CDC, 한국으로 따지면 질본 같은 거를 총괄하고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을 해고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하고 막 싸우고 결국 파우치라는 분이 굽히고 나서야 겨우 이 사람을 이제 안 자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웃긴 게 트럼프가 파우치를 잘라야 된다는 걸 리트윗을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파우치가 좀 숙이니까 훌륭한 사람 해고하지 않을 것 이렇게 했습니다. 반면 뭐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질본에 대한 존중을 보여줬고 이낙연 총리 이후에 정세균 총리까지 굉장히 많은 힘을 다해서 코로나에 쏟아붓고 있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럼 트럼프와 공화당의 전력은 뭐냐? 샬럿츠빌이라고 한 우익 청년인지 중년인지 뭐 노년인지 모르겠지만은 리버럴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에 차를 몰고 가가지고 들이받았어요, 인간들한테. 그렇게 해서 한 명이 죽고 16명이 다쳤는데 트럼프는 이 집단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의 분노를 이끄는 게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미국으로 따지면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아요,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고 대도시 위주다 보니까 근데 이 선거구가 좀 꼬여 있어요. 지역구가 좀 개판이 돼요. 자기 당 유리하게 하려고 서로 개판을 치는데 일단 한번 유리하게 해놓으면 그 지역구는 우리 거다로 자리 잡혀서 서로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공화당의 전략은 무엇인가? 저런 식으로 계속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여성차별이라든지 뭐 이민자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극을 시킨 다음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선거구는 다 먹고 나머지 일부만 가져가면 우리가 먹는다. 이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 한국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그때 세월호 때 폭식 시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국도 계속해서 용인했고 정부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세월호가 코로나처럼 몇 달, 몇 년을 갈 사건이 아니어서 그렇지 사실상 무책임하게 방관했다는 점 그리고 자기 정권 지지율만 신경 썼다는 점에서는 다를 점이 없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한국은 극복을 했죠.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앞에서 이제 탄핵 결정이 되면서 이게 바뀐 건데요. 트럼프의 경우에도 러시아 게이트라고 해서 한번 탄핵을 당할 뻔 했습니다만은 판결이 애매했죠. 어쨌거나 이 사람의 죄를 확정할 수는 없는데 솔직히 그런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 양원을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상원을 공화당이 잡고 있어서 그때는 탄핵에 실패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곧이라고 하기엔 좀 남았지만 미국도 대선 선거가 있는데 미국인들의 이제 현명한 선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선비였습니다.